오늘 이 영화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모든 감독님들이 참석하시진 못하셨지만 이번 섹션 특히나 배우분들의 열연이 돋보였던 섹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관객분들의 질문을 듣기에 앞서서 좀 어떤 질문 하실지 또 어떤 감상평을 얘기해 주실지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감독님께는 공식 질문이죠. 이 이야기를 혹은 또 이 영화를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또 김범수 배우님께는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또 어떻게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 딱히 딱 있다라기보다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쓸 때 소재나 아이템을 어떤 걸로 잡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소재나 아이템을 그러니까 어떤 이거를 말로 하자면 일단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은 결국은 내 안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의 지금 어떤 감정 상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어떤 불안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조금 더 이 주제를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작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 글을 쓸 당시에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오가던 대화들을 영화로 옮겼습니다. 네, 저는 저 상팔자 보시면 저희 사장님이 나온 호준호 배우님 소개로 감독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발표해봤는데 너무 현실보다 현실 같은 그 자오기의 현실이 도대체 이 역할과 이 내용은 누구를 비유해서 쓰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미팅을 하고 이제 감독님을 뵀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머님의 얘기냐 아니면 주위의 어떤 친척분의 얘기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얘기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거는 진짜 남자 감독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자기를 비유해서 썼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배우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사실은 저희가 남자 연출자들이 남자 주인공을 많이 쓰게 되고 또 여자 감독들이 여자 주인공을 많이 쓰는 편인데 조금 더 깊게 물어봐도 될까요? 감독님의 어떤 면들을 사실 나이대라든가 그 성별이라든가 완전히 다른 캐릭터잖아요. 그게 어떻게 비유를 하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왜 중년 여성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부터 답을 하자면 이 영화는 어떻게 저의 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저만의 미션은 어떻게 하면 가장 솔직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영화를 찍고 연출하는 데 있어서 되게 학습된 욕망이나 어떤 습관화된 고민 같은 게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이게 내 진짜 고민이 맞는지 내가 남의 고민을 흉내내는 게 아닌지 이런 것을 되게 경계했었어요. 그래서 왜 중년 여성 했느냐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면을 쓸 때 더 솔직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저랑 가장 동떨어진 인물을 쓰게 된 거예요. 답변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객분들의 질문으로 더
그 자리를 메꾸는 것으로 하고 혹시 감독님이나 배우분께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나 촬영 기간이 며칠 정도 걸릴지 모르겠다. 저희는 4회차였고요. 4회차고 이 12시간 지키고자 노력했고 성공했죠. 그죠? 네, 저는 총 3일이 걸렸는데요. 사실 이거를 충분히 여유를 두고 배우랑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고 예산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일로 되게 힘든 일정을 잡았는데 마음 같았으면 한 5일 정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저는 3발자에서 중년 여성이 현실이 못 이기고 좀 자기 아이를 지우는데 왜 그렇게 설정하셨는지.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네. 우선 왜 아이를 지웠느냐에 대한 질문 대답을 하자면 자옥이라는 인물이 아이에게 한 마지막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와 앞으로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본인의 아이 역시 그런 삶을 살 텐데 그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엄마로서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왜 그렇게 너무 해피엔딩이 아니냐라고 보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은 이게 제가 그렇게 바라봤다. 그 왜라는 그 논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결말에 대한 저의 선택은 제가 그냥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 제가 살아온 삶과 인생관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제목도 상팔자라는 제목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주인공의 상황과는 반대로 굉장히 아이러니한 제목이고 영화도 굉장히 저도 시니컬하게 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들한테 한 가지씩, 또는 배우님한테 한 가지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은 그렇다 김강민 감독님 영화는 그 두 배우분이 되게 케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캐스팅을 어떻게 하셨는지랑 그다음에 요즘 젊은이들의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장소들은 그 비디오방이나 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장소 같은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장소를 선택하신 어떤 이유 같은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성팔자 같은 경우는 그 배우님의 연기가 너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고 그 중년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여자 주인공분이 다른 누구한테도 아무한테도 어떤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가서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약하고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할아버지한테 실제로 폭발을 시키잖아요. 환상이 아니고 그 부분을 찍으실 때 배우님의 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극중 인물이 어떤 거를 느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김감순 배우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테이크 갈 때 한 16번 갔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배님 어떡하죠? 갈수록 더 좋아지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까딱했으면 20번 갈 뻔했습니다. 근데 그 컷이 제 성향한테도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자옥이의 성향에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동안 쌓여온 모든 것들을 감독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으셨겠지만 자옥이가 약자지만 또 다른 약자에게 자기가 강한 것처럼 이렇게 억누르고 소리 지르고 폭발하는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 하셔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다가 나중에는 정말 제가 자옥인지 자옥이가 무슨지 모를 정도로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또 선배님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아버지 역할 하신 선배님이 정말 제가 소리 지르는데 한 번도 기분 나빠하시지 않고 계속 저를 보고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또 너무 뭐라 그러지? 악다구니를 치게 한다고 해야 되나요?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렇게 눈빛 하나 변하지 않지?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제일 힘들게 찍었던 컷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캐스팅은 일단 남자 주인공 역을 맡은 영호 맡은 그 남자 배우분은 제가 배우 수업에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거기서 되게 인상 깊게 봐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이 분을 배우로 제가 같이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 여자 배우분은 이제 필름메이커스라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이라는 공간 안에서 사랑을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 열정이 없는 것, 그것은 뭔가 이렇게 꿈이라는 것을 다가가는 데 있어서 되게 위배되어야 할 어떤 요소로 간주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게 됐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그런 노량진이라는 뭐 그런 배경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되게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잘 드러났으면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 뭐 변명을 하자면 이제 예산 문제인데요. 제가 공주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그런 진짜 노량진이라는 그런 비슷한 배경들을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생기면서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데에서 찍자라고 했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보니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연출적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그 장면을 할 때 저의 생각이 어떠냐고 물으신 거잖아요. 그 장면을 찍을 때 가장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크를 많이 갈 수밖에 없었고요. 어떠한 생각으로 그것을 연출했냐면 그 영화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보통 자옥이 말을 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리버스 숏이 없잖아요. 자옥만 담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자옥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만 그냥 사실 벽 보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할아버지는 사실 이 영화에서 인물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더 그냥
흘러가는 지나가는 어떤 자옥과 저에게 관계없는 지나가는 그냥 인물이고 자옥은 그냥 사실 아무도 자옥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 프레임으로 연출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또 보면 장군 한 번도 자기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잖아요. 조금 간접적으로 이제 걔한테 얘기하죠. 너도 동생 갖고 있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도 그 혹시 관객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욱이 뉴스를 보는 장면에서 이제 범죄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데 그게 묻지마 폭력 범죄와 에 관련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상황이 아마도 자욱에게 일어난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앞에서 언니 문제, 언니의 병원 수술 문제, 또 악덕 사장 문제, 또 임신에 대한 거, 또 남편은 일자리를 못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애꿎은 데서 이게 폭발을 해버리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묻지마 범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부터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자욱의 인생, 삶을 어떤 토막을 통해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감독님과 배우 이렇게 짧게 한 가지씩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상팔자 감독님에게는 아까 전에 하셨던 말씀, 가면 쓰는 것이 더 진인을 줬다는 것을 반은 알고 반은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감독님이 중요한 여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화 속에서 그려낸 자욱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마치 그 사람의 삶을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을 롤 모델로 혹은 리서치를 하셨는지 우리가 저만 해도 중년 여성의 삶을 제가 배워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화는 사실 영화 속에서 그리고 있는 자욱은 굉장히 리얼리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자료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조금 비슷한 질문인데 배우님께는 저는 되게 선배님이랑 여러 번 지나치면서 마주쳤지만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 없어서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내가 더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일하는 첫 장면을 보고는 실제로 식당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 그리고 또 임신에 대한 거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 할 정도, 물론 배우시기 때문에 너무나 연기를 잘 하셨겠지만 영화 속에 나온 작가 선배님은 실제로 어느 정도 비슷하고 어떤 부분 또 어떤 게 다른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민재 감독님께는 저도 그 배우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그 배우들의 사실은 저는 그게 사랑 얘기라고 봤거든요. 사랑 얘기고 또 감독님께서 변명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특별히 그 임용고시라던가 물론 직접적으로 뒤에는 그 기간제 교사 반대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청년들에게 가해지는 억압,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혹은 내 삶을 똑바로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사회적 관점이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아서 이 두 인물의 포커스가 같고 이 영화가 단순한 또 사랑 얘기는 다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노량진이나 이런 것들 드러내는 영화는 많으나 그렇지 않아서 저는 훨씬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은 그 배우들에게 사실 감정이 되게 특히 연인이라는 감정은 되게 같은 여자로 봤을 때 알겠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 남자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은 무엇 때문에 두렵고 무엇 때문에 망설이는 걸까라는 것을 궁금했는데 배우님께서 자리하시지 않으셨으니까 감독님께서 대신 어떤 식으로 배우님과 소통을 하셨고 혹은 연기 디렉팅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작품 전까지는 배우 디렉팅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항상 영화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영화를 찍으면서 배우들이랑 정말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
최대한 배우들한테 맞춰서 작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있는 대본의 어떤 틀에 갇히지 않고 그냥 배우들이 평상시 쓰는 말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냥 디렉팅에 관한 것만. 연희는 그 남자를 진짜 사랑했을까요? 사랑했다면 왜 무엇을 주저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사실 저희가 사랑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정말로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하는 경우는 저는 정말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 어떤 애매모호한 감정조차도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연희는 영호를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연희는 이기적이었던 거고요. 영호는 또 거기에 속아준 거죠. 근데 저도 이거를 배우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재밌는 게 여자 배우님은 자신의 연기를 이런 식으로 한 어떤 입장이 있고요. 또 남자 배우분도 이런 식으로 연기를 했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연희 배우님은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다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남자 배우분은 자신은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스스로 본능적으로 연기했을 뿐이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통 그렇다라는 제목도 참 좋았던 게 이 영화 자체가 큰 사건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이야기 중심의 많은 영화들 가운데 이 영화가 좀 돋보였던 이유가 연희의 캐릭터에서 많은 공을 들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란 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마냥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연희가 갖고 있는 어떤 이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면적인 어떤 부분? 그런 것들도 같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영화가 미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되게 영화가 리얼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리서치를 했느냐, 어떻게 준비했느냐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저희 미술팀 분들도 평소에 그러니까 다들 뭐 저기 나오는 호프집 같은 정도는 많이 가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랑 연출팀과 미술팀 회의를 할 때도 술집에서 하기도 했고 저 역시도 오늘 호프집 주방에서 알바를 하기도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도화지에 꽃을 하나 그리는 것 뿐이고 하지만 그 꽃에 향기를 불어 넣은 건 배우분이거든요. 그러한 리얼리티와 현실성에 대한 비법을 모르신다면 좋은 배우와 함께 하면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되게 부럽습니다. 네,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거지, 살다 보면 또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연기반 하다 보니까 많은 후배분들도 그렇고 선배분들도 다 힘든 시기가 있어요. 또 저한테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식당 설거지부터 하다가 또 저는 결혼을 해서 뭐 이렇게 음식 하는 거는 되게 뭐 어렵지 않게 했었는데 어느 날 식당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주방 참모 이모가 갑자기 한 달을 자리를 비워서 제가 갑자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먹지를 막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삼철자에서 우연히 웍질하고 막 집안에서 요리 만드는 집을 해서 너무 편하게 했어요. 편하게 하고 선배님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러고 편하게 했고요. 그 자옥이 아이를 지우는 그 장면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나태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시어머님도 그렇고 좀 많은 여러분들의 그게 있었어요. 얘기를 들은 얘기들이. 그래서 그때는 너무 환경이 힘들고 가난해서 아이를 더 키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지운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모티브로 해서 자옥은 희선이도 보고 희선이와 얘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많은 것을 해야 하고 그런데 남편도 집에서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도 희선이의 말처럼 나를 닮아서 맨날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학교도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뭐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그런 마음에 슬픔이 되게 가득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했죠. 그 김자옥 씨 할 때부터 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초음파 검사할 때도 예기치 않게 막 쳐다만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났고 네, 그랬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 자옥 그 임신 사실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관객분들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나 감상평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제가 안 보이는 건가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그 어머니하고 너무 배우님하고 하신 이번 연기가 계속 매칭이 돼가지고 막 떠올랐는데 그냥 내가 못 태어날 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굉장히 짠하게 봤고요. 다음에는 좀 더 희망적인 영화를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서 감독님이 그 연출하실 때 톤앤맨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게 톤앤 매너를 설정해 놓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얘기하듯이 대화하듯이 그렇게 영화를 찍었거든요. 영화 감독을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희망적인 얘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인 고민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 영화를 하는 원동력은 어떤 적개심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악으로 그냥 부딪히듯이 그러한 심정으로 영화를 해왔는데 그것을 찍고 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좋아해 주시니 저는 좀 이제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노와 적개심으로 살아왔는데 너가 너무 되게 감사하잖아요. 저는 이 감사한 마음이 감사하다는 표현이 저에게 들어오는 게 굉장히 지금 낯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영화를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악에 바치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목적성이 있는 악은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시니컬한 편이라서 근데 감독님은 분명히 내면은 따뜻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질문 마지막 질문 받아볼게요. 네, 좀 시간이 많이 늦어서요.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네, 제 앞에. 그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그 보통 그렇다의 김강민 감독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자 배우, 여자 주인공 배우가 그 설정을 굉장히 보이시한 그런 컨셉으로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네, 예산 문제인데요. 제가 공주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그런 진짜 노량진이라는 그런 비슷한 배경들을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생기면서 그래서 그 장면을 할 때 저의 생각이 어땠냐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 장면을 찍을 때 가장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영화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보통 자옥이 말을 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리버스 숏이 없잖아요. 자옥만 갖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자옥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만 그냥 사실 벽 보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할아버지는 사실 이 영화에서 인물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지나가는 어떤 자옥과 제게 관계없는 지나가는 그냥 인물이고 자옥은 그냥 사실 아무도 자옥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 프레임으로 연출하고 싶었어요. 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데 그게 묻지마 폭력 범죄에 관련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상황이 아마도 자옥에게 일어난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앞에서 언니 문제, 언니의 병원 수술 문제, 또 악덕 사장 문제, 또 임신에 대한 거, 또 남편은 일자리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애꿎은 데서 이게 폭발을 해버리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묻지마 범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부터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자옥의 인생, 삶을 어떤 토막을 통해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감독님과 배우 이렇게 짧게 한 가지씩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상팔자 감독님에게는 아까 전에 하셨던 말씀, 가면을 쓰는 것이 더 진실될 수 있다는 것을 반은 알고 반은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감독님이 중년 여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화 속에서 그려낸 자옥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마치 그 사람의 삶을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을 롤 모델로 혹은 리서치를 하셨는지 우리가 저만 해도 중년 여성의 삶을 제가 배워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화는 사실 영화 속에서 그리고 있는 자옥은 굉장히 리얼리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료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조금 비슷한 질문인데 배우님께는 저는 되게 선배님이랑 여러 번 지나치면서 마주쳤지만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어서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내가 더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일하는 첫 장면을 보고는 실제로 식당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 그리고 또 임신에 대한 거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 할 정도 물론 배우시기 때문에 너무나 연기를 잘 하셨겠지만
영화 속에 나온 작가 선배님은 실제로 어느 정도 비슷하고 어떤 부분 또 어떤 게 다른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민재 감독님께는 저도 그 배우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그 배우들의 사실은 저는 그게 사랑 얘기라고 봤거든요. 사랑 얘기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변명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특별히 그 임용고시라던가 물론 직접적으로 뒤에는 그 기간제 교사 반대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청년들에게 가해지는 억압,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혹은 내 삶을 똑바로 연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사회적 관점이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아서 이 두 인물의 포커스가 같고 이 영화가 단순한 또 사랑 얘기는 다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노량진이나 이런 것들 드러내는 영화는 많으나 그렇지 않아서 저는 훨씬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작품 전까지는 배우 디렉팅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항상 영화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영화를 찍으면서 배우들이랑 정말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 최대한 배우들한테 맞춰서 작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있는 대본의 어떤 틀에 갇히지 않고 그냥 배우들이 평상시 쓰는 말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것 같고요. 사람을 정말로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하는 경우는 저는 정말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 어떤 애매모호한 감정조차도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연인은 영호를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연인은 이기적이었던 거고요. 영호는 또 거기에 속아준 거죠. 근데 저도 이거를 배우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재밌는 게 여자 배우님은 자신의 연기를 이런 식으로 한 어떤 입장이 있고요. 또 남자 배우분도 이런 식으로 연기를 했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연희 배우님은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다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남자 배우분은 자신은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스스로 본능적으로 연기했을 뿐이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통 그렇다라는 제목도 참 좋았던 게 이 영화 자체가 큰 사건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이야기 중심의 많은 영화들 가운데 이 영화가 좀 돋보였던 이유가 연희의 캐릭터에서 많은 공을 들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